오늘 얘기는 이제 서울의 도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도쯤에 발표된 내용 중에 2030년도까지는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기본 가장 큰 틀이 있었습니다. 교통계획부터 해서 문화 또는 현재 그 지역적인 도시 계획 시설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수정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대로 진행이 안 된 것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다시 또 시장직을 맡으면서 서울 지역의 2030 기본적인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하자 해서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말 들어가서 서울 비전 2030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30년도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사업들이고요. 뭐 물론 이제 시간적인 오차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30년도까지 어떤 틀로 갈 것인가 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2030의 도시 기본 계획을 좀 보시게 되면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얘기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 틀입니다. 그 기본 틀을 만들 때는 기존에 있는 낙후된 도시를 조금 더 재정비해서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새롭게 도시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춘 어떤 맞춤형 어떤 일자리 그다음에 현재 업무단지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들 또 교통시설 이런 거 같이 어우러지는 복합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교통 계획만 보더라도 도심권과 광역 중심, 그다음에 지역 중심, 광역 급행철도라든가 광역 도시철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광역 급행철도는 이미 알고 계시는 고양시부터 연결돼서 성남부터 이제 화성까지 연결이 되는 GTX 노선이죠. GTX A 노선. 그 의정부부터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양재를 지나 수원까지 연결이 되는 GTX C 노선. 그다음에 이제 현재 가산부터 해서 영등포를 지나 실제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B 노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큰 틀은 실제적으로 도심을 세 개로 만들고 가장 큰 도시,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서도 가장 큰 광역 도시를 세 개를 만들고 세 개의 도심이 되는 거죠. 세 개의 도심을 만들고 도심권과 현재 여의도, 영등포, 강남권을 삼각축으로 만들고 7개의 광역 중심을 만든다. 광역 중심은 현재 경기권과 연결된 라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7개 정도로 만들고 이 지역은 용산이라든가 청량리, 그다음에 창동부터 해서 왕십리, 상암 수색, 마곡, 그다음에 가산 대림, 뭐 잠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지역 중심 12개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적인 어떤 여건에 맞춤형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아라든가 연신내, 신촌, 공덕부터 해서 목동, 봉천, 사당, 이수, 수서, 문정, 천호, 길동 이런 형태로서 개발을 하겠다. 이게 2030년대가 가장 큰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교통망 계획부터 먼저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통망 계획도 현재 실제적으로 차근차근 준비가 돼서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하고 있는 구간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도시 기본 계획에 맞추어진 도시 기본 계획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 가장 기본적인 거죠. 도로 광장, 주차장부터 자동차 정류장, 철도 하천, 항만부터 공항 녹지라든가 공원, 운동장, 유원지, 학교는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시장 등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것들 주변으로 해서 뭐 옮기기 힘든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대로 두고 그 주변을 정비한다는 거죠. 주변을 정비하고 또 도서관이라든가 유원지라든가 운동장, 공원 이런 시설들을 같이 만들어줘서 실제적으로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확충해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녹지라든가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등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부분 다 뭐에 들어가는 거냐면 이게 재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반 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 게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에 따라서 현재 가로망, 세로망 연결된 도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연결되는 또 주변 도시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 도로까지도 또 철도까지도 같이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도시 기본 계획 시설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는 도시 기본계획 시설 안에는 실제적으로 거의 한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87.47% 정도 되는 부분이 교통시설입니다. 교통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지역
집까지 이제 오가는 또 왕래한다거나 또 어떤 순환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그다음에 혼잡에 관련된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공간시설이라든가 유통, 공급시설들,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방제부터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만 당연히 기본적인 큰 틀을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줘야지만 그 위에 도시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변은 대부분 다 공간시설이 대부분이겠죠. 교통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펼쳐져 있는 공간시설들이 대부분 다 41.3% 정도고요. 그중에 28.4%가 교통시설, 교통시설 관련된 버스 정류장부터 전철역, 승강장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방제시설이라든가 공공체육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지만 이런 형태로 현재 도시를 만들어지만 지금 현재 너무 노후화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크게 먼저 손을 대야 될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왔을 때 교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의 공간시설들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주변, 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개 자치구를 놓고 봤을 때도 현재 권역별로 나누어서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역이 만들어지느냐 가깝게 있는 인근 현재 지자체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청년, 첨단, 바이오, 혁신, 축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이오와 의료, ICT 이런 업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창동이라든가 광운대라든가 홍릉, 청량리, 성수 이 라인을 묶어서 일단 청년, 첨단, 혁신, 축으로 만들고요. 창동 기지창 같은 경우 현재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틀은 첨단 혁신 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문화 혁신 축은 방송이라든가 문화, 미디어, R&D 이런 것들의 김포, 마곡, 상암, 상암동 같은 경우는 대거 우리나라 국제 방송국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된 라인에서 이제 방송이라든가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어떤 혁신 축으로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국가 경쟁 혁신 축 같은 경우는 역사 문화 공간이라든가 금융시설들, 업무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선 지역들은 한양 도성부터 서울역, 용산부터 해서 영등포, 구로까지 연결됩니다. 요 라인으로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축으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큰 틀이 벗어날 수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실제로 수변 중심 성장 축입니다. 이거는 오삼 시장이 지난번에 이제 재임했을 당시에도 한강 정비 권역을 만들어서 한강 전략 정비 권역부터 해서 한강 정비 권역을 한 24개, 25개 정도를 만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변 중심의 성장축을 만들자. 이렇게 수려한 강을 두고서 그대로 둔다는 거는 현재 실제 미래적인 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 강서 끝에서부터 강동 끝까지 이 라인을 수변 중심 성장축으로 해서 이 주변에 실제적인 관광시설이라든가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여건들의 어떤 시설물들을 배치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수서 양재, 삼성동부터 수서 양재까지 미래 융합 혁신축입니다. 이거는 AI라든가 또 R&D 그다음에 로봇, 마이산업단지 같이 연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과 그러니까 각 권역별로 해서 개발될 수 있는 범주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큰 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거 정비 지수세는 이미 폐지가 됐고요. 거기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하면서 현재 실제로 조합을 만들거나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걸 시간을 단축하고 2년 정도로 짧게 또 간소화해서 빠르게 개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35층이라든가 2종 7층 규제는 완화했습니다. 그렇지만 35층 규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거쳐야 될 어떤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2종 7층 규제는 완화가 될 것 같고요. 35층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흔적을 남기기 하는 부분을 기존에 있는 남겨져 있는 흔적을 다 폐지하겠다. 10년간 주택 공급이 감소했던 걸 다시 만회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24만 가구고요. 2030년도까지 총 50만 가구를 들어가는데 그중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들어갈 수 있는 청년주택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거기에 신혼부부와 자녀 육아 세대가 들어가는 장기 전세주택, 상생주택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층 노후주택, 거주세대, 모아주택. 그러니까 저층 노후주택에 이제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는 부분을 모아서 거주세를 만든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16만 가구, 30년도까지 총 30만 가구니까 2030년도까지 매년 한 8만 가구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개발 관련된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현재 노후화된 지역에 현재 빌라나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실제적인 정책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처를 어느 지역으로 할 건가라고 또 뭐 문의하시는 분도 꽤 많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뉴타운직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대부분 다 서남권에 89개가 있고요. 동부권에 13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해제가 된 지역들, 나머지는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다가 해제된 지역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48개, 도심권에 25개, 그다음에 동남권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될 가능성이 큰 지역들이고요. 그중에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슬럼화가 되는 지역들, 방치된 폐가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분포도를 보니까 동북이나 서남권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 이게 7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지역이 어딘가를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지역의 투자가 가장 문의가 많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 정비 필요 지역이 54% 정도 되기 때문에 절반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들이 이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지금 보여드렸던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푸른 색깔의 아파트 거래량이고요. 다세대 연립주택 거래량이 이제 붉은색입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현재 2천 건이 이상이 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7월 달까지는 거의 현재 300건 이상이 더 우월하게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주택을 거래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높게 형성이 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114.3%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현재 100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주택 공급 이것 때문에 재개발 지역들, 특히 재건축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실제적인 투자처라고 또 어떤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투자는 노후된 주택들 현재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